네, 이번에는 차트에 대해서 차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능평가 1에 작성하신 표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작성하는데요. 차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맞추어서 이 아래에 보여지는 형태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1번에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구분별 2018년, 17년, 16년 값만 이용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1번에 차트로 구성할 그 범위는 색깔이 채워져 있는 영역, 그 영역이 일반적으로 거의 100% 차트 영역으로 쓰이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범위를 잡고 하시면 되겠고요. 종류는 묶은 가로 막대형으로 작업하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1번 조건에서 지적했던 범위는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범위예요. 셀에 채우기 색깔로 지정된 이 부분을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차트를 삽입하는데 입력 메뉴에 가시면 여기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 채우기 색깔이 채워져 있는 영역을 범위를 잡고 입력에서 차트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게 차트가 이렇게 삽입이 되었죠. 그쵸? 그러면 이때 이렇게 차트가 삽입된 상태에서 오른쪽 이 점에다가 그걸 조절점이라고 하거든요. 조절점에 포인트 놓고 드래그해서 오른쪽 끝까지 채워주시고요. 여기 하얀 눈금선이 끝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까지 채워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 차트가 선택된 상태의 차트 메뉴의 오른쪽 끝에 보면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있어요. 이걸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차트가 글자로 취급되면서 표 바로 아래쪽에 와서 붙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차트가 범위 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 차트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차트 조건에서 제시한 대로 차트의 종류와 구성 요소들을 바꿔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얘를 수정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유의 있게 보셔야 되느냐면 보세요. 여기에 조절점이 이렇게 차트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는 차트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상태예요. 크기 조절. 또는 위치를 드래그해서 이동할 수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글자로 취급돼서 위치 조정은 안 돼요. 그리고 다시 차트 영역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지금 보세요. 이렇게 조절점이 차트의 밑으로 들어가죠. 이럴 때 차트를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차트 마법사 누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차트를 수정할 수 있는 메뉴가 되는 거예요. 상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차트 바깥쪽에서 클릭하시면 차트의 조절점이 없어요. 이 상태 차트를 한 번만 누르면 여기 차트 위에 조절점이 찍히는데 이때는 이 조절점에 놓고 차트의 크기를 조절한다거나 차트 위에다 놓고 드래그하여 위치를 조정하실 수 있고 글자로 취급하는 이런 기능을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근데 차트 안에 있는 요소들을 수정하려면 차트를 편집 상태로 바꾸셔야 되는데 차트 위에서 더블 클릭하면 편집 상태로 바뀌어요. 근데 얘가 차트 편집 상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조절점이 이렇게 차트 그림 밑에 들어가 있는 경우, 파란 조절점이 차트 그림 밑에 들어가 있는 건 편집 상태예요. 이렇게 차트를 2번 더블 클릭하여 조절점을 편집 상태로 만들어 두시고 차트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시면 차트 마법사가 뜹니다. 차트 마법사를 눌러주시면 3단계 중 1단계에서 단계별로 차트를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표시하는 방향을 바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차트 내에 표시되는 구성 요소를 표시할지 안 할지 설정하는 거죠. 보세요. 그러면 차트 마법사 3단계 중 1단계에서는 차트의 종류를 선택하는데요. 차트 종류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형태는 세로 막대형과 가로 막대형 또는 꺾은 선형 세 가지 중에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세로 막대형과 가로 막대형이 일반적으로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죠.
가로막대형. 세로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가로로 누워 있잖아요. 가로 누워 있을 때 여기가 X축이 되고 아래쪽이 Y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막대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차트 모양은 기본형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것. 그리고 다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 차트의 방향을 바꿔주는데 지금 X축에 항목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열로 바꾸면 X축이 연도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지금 항목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행 상태로 놔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하고 똑같으면 방향을 굳이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문제와 방향이 틀렸을 때, 다를 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눌러서 3단계 마지막 단계는 차트 내에 표시할 것, 안 할 것 지정하시면 돼요. 차트의 제목은 차트 내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보세요. 문제 보면 이렇게 제목이 있죠. 그리고 이 Y축에 축 제목이 있죠. 그쵸? 범례가 표시되죠. 이런 항목들이 표시되도록 설정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것들은 감추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3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제목을 주겠습니다. 사이버 범죄 연도별 검거 현황이라고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아래쪽 Y축에 제목이 있네요. 축 제목. 그래서 Y축 제목에다 커서 두시고요. 가로 열고 단위 건이라고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축 제목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간지 확인하려면 그 다음 비어있는 칸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축, 눈금, 범례, 배경색, 레이블은 표시할지 안 할지를 지정하는 건데 지금 다른 부분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건너가도 되는데 만약에 이 범례 나와 있는 걸 표시하지 않을 거야. 그럼 범례 눌러서 여기 보면 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해제하면 어떻게 돼요? 바뀌죠. 없어지죠. 다시 표시가 되죠. 범례 위치도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고요. 오른쪽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죠. 그래서 지금 요 차트를 구성하는 요소를 범례를 표시하겠다, 감추겠다, 배치하는 위치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건데 마찬가지 축 같은 경우도 표시하겠다고 체크해 놓은 거고요. 표시 안 할 거면 없애면 되는 거예요. 눈금선 같은 것도 표시할 거면 이걸 체크하셔서 눈금선을 표시하면 되는 거고 안 할 거면 체크 없애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지정하시면 되겠고 레이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크하시면 이 값이 표시가 되죠. 이런 것들 이런 게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에서는 차트 제목과 축 제목 그리고 범례의 표시 여부 이 정도만 나와요. 여기까지 지정 다 하셨으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처럼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문제를 볼까요? 그래서 그 항목 영역을 범위 지정해서 차트를 그렸고 묶은 가로 막대형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2번까지 한 거예요. 3번 제목은 궁서 진하게 12포인트, 배경은 선을 한 줄로 그림자를 주래요. 제목 위에는 궁서 보통 10포인트로 주래요. 한번 해볼까요? 제목에 그 글꼴과 선과 그림자를 지정하려면 제목 요소가 선택된 상태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제목 모양 창이 뜨죠. 그래서 글자 탭에 포인트를 두고요. 여기서 궁서 진하게니까 글꼴 목록 눌러서 쭉 위로 올라가시면 이 샵으로 되어 있는 것 말고 샵 아래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굴림, 궁서, 도둠 있어요. 궁서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12포인트 진하게네요. 진하게는 요 속성 중에 이게 진하게죠. 이거 누르면 눌린 상태가 되었죠. 진하게 12포인트로 되었죠. 그리고 선 모양을 주고 그림자를 주래요. 그럼 배경 탭에 가서 여기에 선 모양은 여기 종류가 없으면 되는데 한 줄 선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림자를 체크하면 그림자가 적용이 되는데 2포인트로 주래요. 그럼 아래 삼각형 눌러서 2포인트에 맞춰주시면 되겠죠. 설정하시면 제목 상자가 이렇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4번에 이외의 글꼴은 궁서 보통 10. 그러면 제목 이외에 여기 보여지는 모든 글꼴들은 궁서 보통 10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X축에 축제목에 포인터 두고 더블 클릭 하시고요. 글자 탭에서 궁서 그리고 보통, 이게 보통이에요. 이런 4가지 서식 지정하지 않는 게 보통이고요. 10포인트, 9포인트도 있죠. 10으로 주시고 설정. 그럼 적용이 되죠. 그리고 또 Y축 제목도 더블 클릭해서 글꼴에서 쭉 올려서 이 정도 가지고 궁서 보통 되어 있고 10포인트 설정. 그리고 Y축 이름표에게 제목이 아니라 얘가 Y축 제목이고 얘가 Y축 이름표예요. 이름표도 더블 클릭해서 글자에서 궁서를 주시고 보통 10포인트 주시고 설정. 그쵸? 그러면 나머지 X축, Y축 제목, Y축 이름표 범례도 있죠? 범례도 더블 클릭하셔서 글꼴에서 궁서 보통 10 주시고 그리고 테두리가 한 줄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배경 탭에서 선 종류를 한 줄로 주시면 되겠고요. 설정하시면 이렇게 차트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얘가 좀 작아졌다 싶으면 이렇게 더 드래그 하셔서요. 요거를 점을 드래그하여 조절점을 드래그하여 이렇게 길이를 조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테두리에다 놓고 드래그해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3번의 제목에 글꼴, 속성, 크기, 배경, 선 모양, 그 다음에 그림자 지정을 했고 제목 이외에 전체 글꼴을 궁서 보통 10포인트 지정했어요. 그러면 5번은 축 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해 보세요. 틀린 부분이 있나 비교해 보니까 없네요. 만약에 틀린 부분이 있을 때는 틀린 부분을 선택해서 요소를 수정하는데 시험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시험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나머지 글꼴은 해서 여기 글자가 있는 모든 글꼴들을 다 바꿔줘야 되는데 하다 보면 하나를 놓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축이름표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거 글꼴을 바꿔주는 것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실수 많이 하는 거고 문제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 축 눈금선의 크기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축 눈금선의 최대값을 1000으로 하고 200 단위로 표시하고자 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럼 이걸 바꾸실 수도 있죠. 여기서는 지금 아닌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지금 이 문제하고 똑같이 문제를 보니까 이 지금 조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출력 형태에서 이 눈금이 다른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눈금이 다를 때 이 출력 형태를 보고 눈금을 고쳐줍니다. 그 부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축선 있죠? 요 선 눌러주시면 축이 선택돼요. 이 축의 이름표를 누르면 이름표가 눌리는데 그게 아니라 축 이걸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축 모양이라고 뜨죠. 이때 비례 탭이 뜨죠. 이때 자동으로 꾸밈을 해제하시고 최대값을 1000으로 주시고요. 큰 눈금을 9개를 주는 게 아니라 5개를 주겠다. 그러면 여기가 전체를 5개의 칸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럼 200단위로 나뉘겠죠. 적용해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최대가 1000이 되고 5개의 눈금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니까 200단위로 나눠지게 되겠죠.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출력 형태를 보고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정한 거라 취소하겠습니다. 취소를 했는데 안 되네요. 그럼 더블 클릭 비례해서 900으로 주고 눈금선의 개수는 9개로 주고 설정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출력 형태에 맞춰주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Alt S 눌러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거 저장 버튼 이걸 눌러서 저장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차트 작성하는 것까지 설명드리고 하나의 그 항목이 끝났기 때문에 저장하는 것까지 설명드렸어요. 저장하고 답안 전송하는 거는 시험장에서 답안 전송을 하시면 되겠고 시험장에서 감독관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저장 전송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 작성까지 설명드렸습니다.